지금 시간이 2018년 12월 30일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일요 세미나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올해가 하루 더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선 코스피를 볼게요. 야간 선물은 올라서 끝났거든요. 야간 선물이 얼마 올랐냐면 1.65포인트가 올랐어요. 1.65포인트가 올랐는데 주간장이 얼마 안 올라서 예. 그냥 주간장에서 내린 정도의 수준만큼 올린 걸로 보고요. 만약 그렇다고 가정해 보면 그냥 등가로 시작한다고 한번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게 월봉이고요. 여기다가 매트릭스를 얹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거 한번 무시해 보고요. 시간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고가, 다음에 저가, 라인 3. 거래량은 빼고 볼까요? 자,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화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시가가 저항이다. 그 다음에 드시는 생각은요? 예, 시가가 저가가 깨지겠구만.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요. 예, 저점 지키기 힘들겠다. 예, 또. 예, 안녕하세요. 생각나는 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음, 아니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이 되셔야 나중에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짚고 넘어가자고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오르지 않아요. 그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오르지 않아요. 맞나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요거 A.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상승하지 않을까요? 예, 2월까지. 예, 이제 뭐 척척척척 맞추시네요. 예,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언제예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달은 언젠가요? 여기죠? 예, 3월이죠.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바닥을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달은 3월이에요. 3월 전엔 몰라. 3월 전에는 몰라요. 미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3월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봐야겠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3월입니다. 3월부터는 괜찮죠. 그죠? 3월부터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3월 이후로 양봉이 딱 만들어지면 와 나이스예요. 3월에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 뒤로는 어, 완전 괜찮아요. 느껴지시죠? 딱 봤을 때 그렇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월이잖아요. 내년 1월에 얘를 B라고 할게요. 자, B는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고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12월 달 고가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2월에 고가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예, 매도자의 손절폭이 작아지겠죠. 자, 매도는 가능하지만 그죠?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면서 매도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한다 해서 매도하지 않는다로 바뀌죠. 그런데 문제는 매도를 하든
매도를 하지 않든 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오르든 오르지 않든 매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흐름은. 이 흐름은 시간상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매도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에 대한 선택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급한 사람은 1번에서 매도하고요. 느긋한 사람은 2번에서 매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1월 2일에 시가를 찍고 살짝 반등했다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걸 쫙 들고 2번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죠. TO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이고요. 확률상 거기까지 오면 살만하죠. 근데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확대가 되나? 여기가 T4 저항인데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 그러니까 지난달 고점은 T4 저항이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1번의 위치는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저항이라서 각도를 봤을 때도 약하지 않은 약간 강한 유형의 저항이고요. 다만 저항의 위치가 수급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1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볼린저 밴드 21선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니거든요. 볼린저 밴드 21선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저항이지만 1번의 위치가 볼린저 밴드 21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선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을 찍더라도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와야 정상이고요. 예, 반등이 나온 뒤에 이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그렸을 때 나름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월봉의 모습을 보면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여기가 3번인데요. 3번이 지지선이죠. 예, 저게 P4 지지선이에요. P4 지지선인데 P3은 지난달에 안 썼지만 이번 달에 각도가 없어요. 그쵸? 거의 수평에 가까운 선이기 때문에 저런 선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3번의 위치에 있는 P4 지지선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P4 지지선의 위치는 12월달 저가보다 낮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1월달에 12월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12월달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면 지금 A의 위치에 있던 선은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최저가 모드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1985에 만들어져 있던 그 10월 달의 저점도 붕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1월 달을 바라보면 다우에서 매일매일 1000포씩 올리지 않는 한은 일단 1차적으로 1985는 무너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르더라도
1985가 무너진 뒤에 올라줘야 오히려 상승하기가 좋아요. 자, 만약에 1985를 붕괴하게 되면 1985를 붕괴하게 되면 1월달이 바닥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1월달이 바닥이 되면 이제 바닥에서 양봉이 나는 봉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리해져요. 근데 이 1985가 붕괴가 안 되면 모든 기준이 1985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봉으로부터 지금이 네 번째 봉인데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음봉도 아니고 바닥에서 양봉도 아니고 시간상으로 벌어져 있는 봉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석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닥에서 양봉이 나든 바닥에서 음봉이 나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그 봉으로부터 다시 카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결론이 나는 게 오히려 투자자한테는 조금 더 수월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1월 달의 모습을 보면 이건 안 좋죠. 예. 아무리 봐도 안 좋은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러진 상황에서 상승으로 돌아서기가 쉽진 않아요.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 행운이고요. 자, 볼린저 밴드의 지지 저항으로 봐도 1월 달은 우호적이지 않고요. 투자 심리도의 시간을 봐도 1월 달에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내려가는 시간이고 가격은 저항이 훨씬 강하고 예.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없어요. 월봉으로 봤을 땐. 그래서 속된 말로 기대할 게 없어요. 다른 봉을 보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내일이 31일인데 내일은 증시가 쉬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월봉이랑 주봉이랑 일봉이랑 섞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카페에 자료를 올릴 텐데요.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보기 전에 그냥 크게 봐도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그냥 1월 달에 2번까지만 오르게 만들어 놓는 게 최선이에요. 재수가 좋아서 3번을 찍고 1985를 깨고 다시 2번까지 올라서 양봉으로 끝났다. 1월 달에. 그러면 조금 더 매수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매수할 게 아니라 이제 2월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1월 달에 1985를 깨고 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음봉을 그리면 바닥에서 음봉이잖아요. 그럼 2월 달에 양봉이 뜨는 걸 기다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양봉이 뜨면 3월 달에 매수하는 형태. 사실은 그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바닥을 새로 만드는 바닥에서의 음봉, 그 다음에 2월 달에 양봉을 그리고 3월 달에 그 양봉의 저점을 지키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형태로서는 가장 베스트 모습이고요. 그보다 빨리 1월 달에 양봉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매수 들어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1월 달에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이 구조에선 기대 수익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기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이런 봉은 버려야 됩니다.
예, 이런 봉에서 수익을 취하겠다고 잘못 들어가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대비 가져가야 될 리스크가 큰 구조.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예,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월봉의 구조로만 딱 보면 예, 이거는 반등 후 하락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예, 반등 후 하락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하락 후에 재반등을 할지 말지는 그때 상황을 가봐야 알 테니까 예, 지금 현재의 시나리오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최저치는요, 바닥에서 양봉을 확실하게 그려줬을 때, 아, 저게 최저치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최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죠. 그냥 생각한다면 1880이요. 이 하락이,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 안 온다면 1880선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880을 무너뜨리고 반등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본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를 지난 이후로 예, 1880을 무너뜨리고 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다우가 지금 상태에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1880선이 지금 상태에선 어,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제가 1880이라는 값을 찍어 볼게요. 이 보시죠. 1880을 찍었을 때 예, 그 밑으로 빠진 주가는 다 복구해 줬어요. 1880 밑으로 내려간 주가는 지금까지 전부 복구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시죠?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예. 이 밑으로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 정도 선에서 뭔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880이 어떤 자리인지는 아세요? 1880. 1880은 동일본 대지진이 난 달의 저가예요. 1880은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그 달의 저가가 1882점 몇일걸요? 볼까요? 네, 1882.09. 예, 예. 그때 만들어진 저 저가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저게 현대차로 따지면은 9만 얼마고,
삼성전자로 따지면 109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봉이죠. 예, 지금까지 추적을 해본 바로는 1882가 마지노예요, 마지노.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겠죠. 예, 1882까지 가려면 160호? 예, 삼성전자는 109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96,000원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가격대가. 잘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이게 IMF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자, 이게 IMF거든요. 1994년에 고점을 찍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바닥이 여기인데 1997년 12월이에요. 근데 1997년 12월은 IMF가 터진 이유거든요. 제 기억에 IMF가 터진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어차피 바닥에서 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더 큰 상승이 오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4년, 95년, 95년, 96년, 97년 3년간 빠졌어요, 주가가. 3년간 빠지고 3년간 빠진 걸 1년 동안에 복구해요. 예, 딱 1년 걸려요. 그러니까 빠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증시는 예, 빠진 건 다 회복시켜 줬어요. 자, 빠지고 회복하고 빠지고 회복하고 예,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랐을 때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예, 내리면 팔잖아요. 근데 사실 내린 것들은 대부분 다 복구를 해줬다고요. 지금까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라는 게 월봉 기준이니까요. 예. 한두 달은 그냥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일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지겨운 시간이지만 월봉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내려오고 있는 거고 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조만간 올 수 있는 예,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은 뭐 오르나 내리나 내릴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3월이 지나면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3월이 되면 이제 놓치면 너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놓치면 너무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바닥을 지나는 순간 얘네들은 막 달려가거든요. 못 따라오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닥에서 손절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손절하고 나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를 하는데 그 추격 매수를 안 받아주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질 쯤에 가면 정말 하루하루 데이로 체크해 가면서 관찰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날아갈 조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근데 최소한 그런 시점은 3월 정도는 돼야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관찰하는 거죠. 예. 이게 과연 바닥이 맞아? 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이거 뭐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수식이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는 차트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중에서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그리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아요. 보세요. 여기 A에서 여기 B까지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요. 요봉. 여기서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고점이 아마 이봉인 것 같은데 요거요. A에서 B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이 정말 깨끗하게 그린 거예요. 보통은 막 지그재그로 그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막 횡보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A에서 B까지 흐름을 보면 완전 깨끗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B에서 현재 C까지 왔는데 여기도 올라간 게 없어. 그쵸? A에서 B로 올라가는데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한 번도 내린 적 없고, 예, B에서 C까지 가는데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차트 깨끗하게 그리는 세력 많지 않아요. 이건 답안지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답안지를 주고 백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틀려요?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오류가 없으니까. 오류가 없잖아요. 지금 월봉에서 오류가 난 달은 저가 투자 심리도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2016년 저게 몇 월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8년 말까지 오류가 남봉은 저 D밖에 없다고요. 투자 심리도 상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는 봉 없다니까요. 이 정도로 깨끗하게 그려주는 봉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락을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2월 달에 하락이 끝나겠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외부의 충격이 없이 그냥 시간대로 흘러간다면 2월 달, 3월 달에 양봉이 나면 완전 깨끗하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어차피 전봉의 고가를 넘든 안 넘든 매트릭스 구조상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4월 달에 3월 달에 고가를 넘는 순간부터 상승이거든요. 4월 달에 3월 달에 고가를 넘는 순간부터 상승이기 때문에 4월 달에 3월 달에 저가를 지키고 고가를 넘는 봉을 딱 만들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불을 켜는 형태는 4월 달에 3월 달 저가 지키고 4월 달에 고가를 3월 달에 고가를 넘어서 확 올라가면 엄청 멋있는 봉이 만들어지는데 그 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보이세요? 고가 투자 심도 고개 딱 뜬 거. 고가 투자 심리도가 고개를 바짝 뜬 거 보이시죠? 예, 저거. 저 봉이 4월 달에 나와야 돼요. 저 봉이. 이거 더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봉이 이거라고요. 자, 이게 전고를 넘었어요. 전고를 넘었어. 근데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안 들려요. 이게 A, 이게 B. 그죠? 안 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달에 고가를 딱 넘었더니 고가 투자 심리도가 이제 들렸어. 요게 D, 요게 C. 문제는 조정을 안 하고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한 채로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타이밍이 없었다고요. 4월에는. 근데 왜 4월 달 이후로는 왜 안 떨어져요? 그 뒤로 0구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도는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고가 투자 심도가 딱 들리는 순간 그 뒤로는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고점이 어딘지 몰라. 일단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월이고요. 이게 실제로 4월일 거예요. 2009년도 4월. 그리고 요게 3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리스가 아니라 리먼 브라더스. 이게 리먼. 요게 10월. 2008년 10월이요. 그러니까 2008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여기가 TO 저항을 만난 날이죠. 달. 예, TO 저항을 2달 뒤에 만났고 그러니까 저건 12월이죠. 지금은 TO 저항 안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그죠? 양봉을 내면서 고가를 깰 수 있는 봉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고가를 깰 수 있는 봉을 만들어 놓고 4월 달부터 달린 거죠. 달리는 순간부터 고투가 딱 들렸어요. 자, 고투가 언제 들려요? 여기 들리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 들리잖아요. 이게 1월, 2월, 3월, 4월이잖아요. 그러면 4, 5, 6은 멀쩡해. 4, 5, 6은 멀쩡하고 7월만 넘기면 8, 9, 10, 11월까지도 계속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비는 4, 5, 6, 7월. 7월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내년 7월만 잘 넘기면 내년 말까지는 시간은 최상이죠. 예. 그러면 1월 달에 T4 저항 만나고 2월 달에 T5 저항 만나면 3월 달은 저항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좀 지켜보자. 예요.
예. 그리고 요 시간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예. 조 시간하고 똑같은 종목 있죠? 예? 이 시간하고 똑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거 봐요. 이건 다르잖아. 자, 이거 다르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수 상승이랑 딱 연관됐을 때 아시아나는 아니야. 얘죠, 얘. 얘잖아요. 4월달 오르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종목 삼성전자라고요. 얘 사야지. 그리고 얘도 4월달에 오를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4월에 지수가 오르겠다고 딱 판단되는 순간 잡아야 되는 주식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얘네가 시총 1위, 2위인데 얘네가 내년 4월을 딱 찍어놓고 예, 원투펀치가 내년 4월부터 달릴게요 라고 딱 만들어놨는데 지수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에 뭐 한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계속 사서 모으는지만 보면 돼요. 1월, 2월 동안 떨어지는데 계속 모아. 그럼 매집하는 거잖아요. 기관 파는 건 관심 없어요. 외국인이 사서 모으냐는 거죠. 외국인이. 지금은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슬금슬금 떨어뜨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사서 모으면 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생명이잖아요. 얘도 같이 오르겠죠. 얘는 정말 끝내주는 애예요. 저 보세요. 백치미예요, 백치미. 온 세상이 하얘요. 이거 눈이 왔어요. 여기 섬 하나 있어요, 섬 하나. 여기 붉은 섬 하나. 얘는 오르면 끝없이 올라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오르기 시작하면 최소 횡보. 최소 횡보해요. 예, 이렇게 그려지면 횡보 안 할 수 없어. 떨어지더라도 횡보했다 떨어져요.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면 네버엔딩 올라요. 예. 그래서 저보고 사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생명 이 세 종목이 기본적인 타겟이에요. 내년 4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사라면 이 종목들을 사겠어요. 실패하더라도 덜 하겠죠. 예,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하면 1구간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오른 거 다 토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1구간에서의 상승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싹 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는 간다는 거죠. 최소한 0.3% 세금 내고도 1, 2%는 남겨 먹을 수 있어요. 잘못돼도. 근데 잘 되면 더블 가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가 6만원대인데 여기서 2만원 정도 더 빠지면 예, 전고점이 10만원 가까이 갔었는데 예, 그러면 상승폭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뭐 2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갈 테니까 기다려보는 거죠.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매수하실 때 상패 안 당하는 좀 튼튼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잖아요. 예.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욕하기 바빠요. 왜냐하면 들고 있어서. 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가하고 연동돼서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방법을 알면 현금을 쥐고 있게 되잖아요.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겐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예.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르든 내리든 환희와 공포가 없어요. 왜?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는 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게 현금이 주는 매력인 거죠. 근데 현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앞에 손실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계속 음봉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양봉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이제 그것만 계속 관찰해 가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근데 매수를 해서 한두 달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예. 내년 말까지 보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내년 말까지 본다는 거고요. 내년 말까지 봤는데도 물려 있으면 그냥 홀딩 하는 거죠. 어차피 투자 심리도가 상당히 낮은 지점에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올라가요. 예. 결국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게 투자 심리도가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결국엔 떨어지지만 투자 심리도가 30, 20인데 30, 20인 상태에서 더 떨어져 봤자 0이에요. 근데 0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삼성생명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만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언제든 한 번은 치고 빠져요. 그러니까 그 치고 빠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 때도 분할해서 사는 거죠. 무너질 거 대비해서 100%도 안 들어가고 한 3, 40%딱 넣어놓고 엄청난 악재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악재가 떠. 그러면 뜨고 나면 다시 TO 저항이랑 만나는 달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또 사는 거죠. 갖고 있던 돈으로. 그리고 올라가서 본전이 되면 다시 투자했던 돈은 빼요. 그리고 현금 또 갖고 있어. 그러면 100원에 샀던 게 단가가 다시 70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물량은 똑같은데 단가만 내려놓고 현금은 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매수 중에 돈은 항상 있고 단가는 계속 관리되고 그리고 상승장이면 팔 필요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사이클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이게 습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일봉만 갖고 거래했어요. 저희가 월봉 2개 붙여놓고 일봉 열 몇 개로 거래해가지고 20%, 10%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삼성전자 사보신 분도 5% 벌었는데 그게 월봉 2개 붙여놓고 번 게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봉을 10개를 붙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예? 하나 붙일 때마다 5%씩 증가한다고 해도 10개 붙이면 50% 수익 나요. 안 나면 이상한 거야. 그럼 50% 수익 난 상태에서는 떨어져도 별로 겁 안 나요. 손실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가고 있어요. 지금은 잘 가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기다린 다음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쫓아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대응해 보자고요.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계산하고 이해하고 주봉의 흐름, 일봉의 흐름, 시간, 월봉,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을 움직이는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분석해 가면서 하루하루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사야 될 때는. 그쵸?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가면 제가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바꿀게요. 하나 더. 그래서 아예 무슨 모니터라 그러지? 4K 되는 거 모니터 하나 붙여놓고 여러 종목을 실시간으로 다 띄워놓고 그때는 뭐라고 하죠? 아프리카 TV? 그거 켜놓고 계속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사야 되는 시점이 오면 이렇게 아침에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잠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때는 조금 더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시 켜놓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차분히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관찰만 해보자고요.
올해는 어차피 하락장이었고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이어질 것 같고 내년 한 2월 1일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도 세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도 다 정해서 조금 더 텀을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장비에 여유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바로바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지금 사무실에 개발자분이나 기획자분이 출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의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개발 쪽에는 사실은 컨설팅만 해드리면 돼요. 이 공식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특허는 이렇게 내주세요. 이 청구항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좀 밀접하게 해서 계속해서 카페나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쪽, 코스피 쪽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을게요. 주봉이랑 일봉 이야기는 카페에 별도로 제가 내일 중에 게시물을 작성을 해서 텍스트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